딸이 왜 조금 전에 들었는데 왜 같은 말 해요? 또는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왜 그거를 안 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봤자 치매 환자분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응에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에게 맞는 어떤 환경과 인테리어로 바꾸어줘야 치매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집 안에서도 화장실이 어딘지, 그 다음에 본인 방이 어딘지, 그 다음에 안방 또는 손주들의 방이 이렇게 어딘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에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변기 표시라든지 아니면 요강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붙여놓는다든지, 그리고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쓰시는 방은 아들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이게 낮의 햇빛은 치매 환자분들의 수면에 좋은 그런 태양빛인데요. 이 저녁에 우리가 해가 질 무렵에는 치매 환자분들의 머릿속에 아주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석양이 질 그 시간 동안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은하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사실 치매 환자분들을 이제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우리 보호사분들과 또는 가족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치매 환자와 대화하는 게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병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일단 기억력과 그 다음에 언어 기능이 이제 저하된다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과 대화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치매 환자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 소통하는 방법을 따로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치매 환자분들과 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대화를 할 때 항상 처음처럼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특히 새로운 사실을 암기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어머니 내일 둘째 생일이니까 옷 좀 이거 새로 사드린 거 입으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세수도 하시고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가보면 옷도 하나도 안 갈아입고 그냥 실내복 입고 TV를 그냥 보고 있다든지 머리도 막 빗지도 않고 뭐 이러고 계셔서, 아니 왜 어머니 오늘 우리 외식 가고 파티에 간다고 했는데, 생일 파티에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 안 하면 늦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짜증이 나죠. 그런데 치매 환자분은 네가 언제 그랬니? 이렇게 이제 아주 천연덕스럽게 처음처럼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분들이나 케어하는 분들은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여러 번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처음처럼 반응을 하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치매 환자하고 잘 소통을 하려면 대화를 하는 순간 항상 나도 처음처럼 대화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 머리 안에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에게 같은 말을 3번, 5번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항상 처음처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대화를 하는 건 당연히 잊어버린다 생각하시고 다음날 이야기할 때 처음처럼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틀린 말을 해도 일단 맞장구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없는 얘기를 이렇게 지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병을 진단받는 순간 우리 뇌의 해마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 기능이 저하가 되고 이러면서 내가 기억이 없어지는데 한 번 생각한 거는 또 안 바뀌거든요. 우리 남편이 물건 어디다 숨겼어, 또는 우리 딸이 내 물건을 가져갔어 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말을 해도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뭘 훔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게요 어머니 누가 왔다 갔을까요? 그러면서 일단 맞장구를 치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이제 그 순간을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도어록도 완벽하게 해놓고 누가 왔다 간 흔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왜 그거를 건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왜 그거를 엄마 거를 치우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분은 절대 내가 틀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한 게 그냥 옳다는 것에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그런 내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옳다고 밝히려고 하는 순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이나 그다음 우리 그 보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의 어떤 틀린 말을 할 때도 일단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 시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누가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사실도 내가 그렇게 화를 냈다는 사실도 치매 환자분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틀린 말을 하더라도 일단 맞장구를 쳐주면서 대화를 해야 치매 환자하고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한 가지를 잘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머니 기억력 좋네요. 어떻게 그걸 아셨대?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 환자분들도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조금 앞에 말이 생각이 안 나고 대화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외톨이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꾸 칭찬을 해주셔야 치매 환자분들이 용기를 갖고 틀린 말이라도 이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의 증상을 이렇게 변화하거나 또는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대화를 해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한 걸 잊어버리는지 아니면 며칠 전에 했던 거를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감지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진단을 하거나 경과를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리면 진행이 아주 늦게까지 된 다음에도 발견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한 번만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같은 말을 자꾸 물어보거든요. 아이고 애미야, 우리 내일 몇 시에 간다고? 아니 그게 뭐라고? 아범이 몇 시에 온다고?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분명히 알려줬는데 10번, 많게는 20번을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 제일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너무 힘들고요, 정말 좀 지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증상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거에 대답해 주는 게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다는 거죠. 그런데 치매 환자분은 정말 내가 안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해줘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 환자하고 소통할 때는 같은 말에 같은 질문을 할 때 그것을 10번, 20번 다 정성스럽게 성의 있게 대답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성의 있게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반응하는 정도로 네, 어머니 알려줄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라고 좀 짧게 넘어가도 환자분은 충분히 얘가 내 말에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하고 소통할 때는 환자분들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돌보는 분들도 지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번, 20번 성의 있게 얘기하느라고 짜증나고 아니 왜 그걸 왜 기억을 못 하세요?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반응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대답하시면서 웃는 얼굴로 대응하는 게 환자분들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요, 치매 환자와 대화하다가 화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치매 환자와 대화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는데요. 특히 혼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화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분들은 상대방이, 나를 돌보는 딸이나 아들이 또는 보호사분이 왜 화를 내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말이죠. 나는 딸이 왜 조금 전에 들었는데 왜 같은 말 해요? 또는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왜 그거를 안 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봤자 치매 환자분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응에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 환자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 소통하는 방법이 일반인과 대화할 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오늘 알려준 5가지. 항상 처음처럼 대화한다. 두 번째는 틀린 말을 해도 일단 맞장구를 쳐주셔야 된다. 세 번째는 작은 일에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네 번째는 한 번만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셔도 된다. 5번째는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뇌는 치매 증상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두정엽이라든지 전두엽이라든지 후두엽 이런 부위가 손상이 되면서 익숙했던 그런 환경도 낯설게 느껴지고 그 안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에게 맞는 어떤 환경과 인테리어로 바꾸어줘야 치매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시작이 되면은요, 뇌 기능이 이제 조금씩 저하가 되는데 마치 넓은 바다에 배가 조금씩 이제 가라앉는 것처럼 기분이나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치매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나 방의 벽지는 연두나 노랑이나 분홍이나 좀 이렇게 하늘색이나 이런 아주 환하고 밝은 색을 이렇게 벽지로 사용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눈으로 그 색깔을 보면서 좀 행복한 그런 기분도 이렇게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그런 자극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색깔들,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색깔들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벽지나 이런 인테리어를 할 때는 무늬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치매 환자분들이 증상이 진행되면서 그런 벽지의 무늬를 보고도 선망이라든지 환시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밝은 색깔로 하되 무늬는 없는 그런 벽지라든지 인테리어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젊었을 때 좋아하던 것들, 그 다음에 젊었을 때의 사진이나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가족들의 사진 같은 것들을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는다든지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분들은 최근 것보다 옛날 것들을 좀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옛날 그림을 보고 더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옛날 사진이나 그림들을 이렇게 붙여놓아서 해상요법을 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들의 어떤 생활 속의 치료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치매 환자분들에게 본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그 다음에 익숙하게 기억해야 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뇌 자극 메모판을 붙여놓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환자분들이 날짜나 요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사실 조금 진행이 되면 손주들의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매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주 보는 그런 벽이나 냉장고나 뭐 이런 데다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인지,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의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메모판이라든지 칠판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 놓고 어머님이 그것을 보고 한 번씩 연습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기회를 환자분이 묵는 환경을 통해서 이제 늘 드리는 것도 치매 환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치매 환자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자꾸 물건을 숨기거든요.
그래서 뭐 반지도 숨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쓰고 있는 뭐 화장품도 숨기고, 안경도 숨기고, 그 다음에 신분증도 숨기고, 그 다음에 돈도 숨기고, 이렇게 이제 자꾸 숨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분명히 내가 여기 뒀는데 어디 갔냐 그러고 이제 며느리가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도둑이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맨날 물건을 찾느라고 온 집안을 이제 뒤집어 놓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환자분이 자기 물건을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는 보물 상자를 이제 방에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 보물 상자가 많으면 안 되니까요. 어머님이 이 치매를 진단받기 전에 물건이 많으셨다고 하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는 그런 물건이나 어떤 물건을 숨길 수 있는 장소는 조금 치워서 가능한 단촐하게 환경을 바꿔드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신 물건을 숨겨놓을 수 있도록 보물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치매 환자분들은 방향 감각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꾸 집 안에서도 화장실이 어딘지, 그 다음에 본인 방이 어딘지, 그 다음에 안방 또는 손주들의 방이 이렇게 어딘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두정엽이 망가지니까 익숙하던 그런 공간에서도 방향 감각을 조금 잃어버리면서 화장실 찾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화장실에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변기 표시라든지 아니면 요강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붙여놓는다든지, 그리고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쓰시는 방은 아들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을 구분할 때도 어떤 표지판을 보고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그 힌트를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치매 환자분들은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그 신경세포들도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미리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대리석 마루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꼭 미끄럼 방지 매트를 이제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도 미끄럼 방지 이렇게 타일을 깐다든지 미끄럼 방지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넘어져도 이제 뇌출혈이나 아니면 골절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이게 좀 푹신한 매트 같은 것을 좀 깔아 놓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은요, 우리가 바닥에서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식 생활 습관보다 입식 생활 습관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침대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자를 좀 놔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입식 생활을 하시도록 이렇게 환경을 바꿔줘야 이런 낙상이라든지 사고에서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치매 환자가 활용하는 그 공간에 거울이라든지 이런 비치는 유리 같은 것을 가능한 없애야 됩니다. 치매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후두엽 같은 곳이 망가지면서 인식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종종 TV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유리라든지 TV에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비쳐있는 어떤 나의 모습도 인식을 못하는 거고, TV에 나와 있는 그런 화면이 실제인지 TV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묵는 공간에는 그런 반사되는 그런 유리나 거울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가능한 그것을 없애든지, 없앨 수가 없다면 하얀 종이 같은 것을 붙여서 반사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셔야 환자분들의 망상이나 이런 인식장애로 인한 환시, 이런 환각 증상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9번째는요, 치매 환자분들의 옷장은 가능한 단촐하게 계절에 맞는 옷만 넣어 두셔야 됩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고집이 세지면서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다. 내가 한 가지 옷을 계속 고집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 계절 인식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 긴팔을 입는다든지 패딩을 입는다든지 이러고 나가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겨울에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옷을 막 골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옷만, 가을, 봄에는 봄, 가을 옷만, 그 다음에
겨울에는 겨울 옷만 이렇게 좀 단순하게 옷장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기 때문에 옷을 막 부적절하게 입는 그런 일들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해가 막 뉘역뉘역 지면 얘들아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깜깜하면 무서운 사람이 잡아간다 막 이러면서 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도 이렇게 해가 질 때 조심해야 하는 이 증상이 거의 모든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증상은 일몰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선다우닝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래서 우리가 일몰증후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태양, 햇빛과 치매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잠을 잘 자야 치매에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낮에 햇빛을 많이 쬐면 우리가 머리 안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잠자는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기 때문에 밤에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낮에 활동을 좀 햇빛을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산책 같은 것도 꼭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게 낮의 햇빛은 치매 환자분들의 수면에 좋은 그런 태양빛인데요. 이 저녁에 우리가 해가 질 무렵에는 치매 환자분들의 머릿속에 아주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 머리 안에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생체 리듬의 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점심때인가? 저녁때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막 드라마를 막 보다가도 시계를 안 봐도 막 잠이 오면 잠잘 시간이 됐나 보다, 자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우리 몸 안에, 뇌 안에서 어떤 이런 생체 리듬의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 환자의 뇌세포 안에서는 이 생물학적 시계, 생체 리듬 시계가 망가지니까 해가 지는 거에 대한 어떤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 변화라든지 해가 지고 나서의 습도,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이 안 되니까 환자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해진 후에 또는 해질 무렵에 어떤 그 몇 시간을, 보통 우리가 이제 한 5시부터 7시라고 보는데 석양이 질 그 시간 동안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들이 보따리를 싸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야 돼, 내가 밥을 해줘야 돼 이러면서 가방을 싸고 보따리를 싸고 바깥으로 이제 나가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배회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건을 찾는다든지,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때린다든지 깨물다든지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과격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해질 무렵 시간에 치매 환자를 혼자 뒀을 때는 실종사고도 이 시간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에 해가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서 내 머릿속에 이런 생물학적 시계가 적응이 잘 안 되면서 뭔가 혼돈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집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치매 환자분들이 특히 이렇게 저녁 무렵이면 이 뇌 안에 있는 이 내비게이터 세포들도 작동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던 길도 더 낯설어지고 한 방향으로만 쭉 간다든지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집 있는 데서보다 정말 한 80km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 잊어버리신 분이 저기 인천 끝이라든지 또는 한강변 끝에서 발견된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다우닝 증후군, 일몰 증후군이 나타나는 해질 무렵의 시간에는 치매 환자들의 뇌 안에서 어떤 이런 생물학적 시계의 어떤 작동이 잘 안 되면서 불안이나 초조, 배회, 그 다음에 약간 난폭한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 장애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비게이션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기능도 저하되면서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이라든지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너무 얌전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고운 치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 깜빡깜빡거리지 이상한 행동도 안 하시고 그냥 식사 드리면 잘 하시고 그냥 이렇게 TV도 보시고 집에 평소에 잘 계시고 그냥 아무 사고도 안 날 거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종종 이런 그 해가 질 무렵 4시부터 7시 요 시간을 혼자 치매 환자분을 집에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이 되게 불안해하진 않는지, 그 다음에 괜히 막 부산스럽고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 나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괜히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 머리 안에서 이런 생물학적 시계가 지금 작동을 잘 안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감지를 하고 그 생물학적 시계를 다시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시계로 맞춰드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 시계로 맞춰드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 어머님에게 내가 이런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익숙한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시부터 한 7시까지는 어머니 내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콩나물 머리 좀 따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콩이랑 팥이랑 넣고 뭐 콩 고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쌀 같은 거를 우리가 씻을 때도 어머님한테 한번 씻게 하면 또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버님도 뭔가 본인이 이렇게 좀 잘 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그걸 한번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그 낯선 활동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동화 같은 거 이렇게 세탁하거나 이러 있을 때 그 끈을 좀 풀렀다가 그 끈을 끼우게 이렇게 시킨다든지 이렇게 약간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업무를 드려야 됩니다. 숙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해가 질 무렵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불가피하게 혼자 있게 하셔야 된다면 어머님이 좋아하는 어떤 트로트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손주라든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짝꿍을 맺어서 그림을 좀 그린다든지 아니면 화투뛰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치매 환자분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전파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